토요일 오후 그랜드 센트럴 호텔. 고등학생 지아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둘러 정문으로 들어섰어요. 아빠, 오늘도 점심 걸으셨죠? 지아의 아빠 지우는 이 호텔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교대 근무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빠를 위해 지아는 매주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죠. 로비를 지나던 그때였어요. VIP 동선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회장님, 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아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돌아봤어요. 휠체어 한 대가 계단턱에 걸려 위태롭게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 위에 탄 노신사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떨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지아는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고 반사적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학생, 위험하니까 물러나. 경호원이 지아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지아는 노신사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노신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지아는 순간 친할머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동네 어르신들의 아픈 곳을 손끝으로 짚어주시던 모습이요. 할머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아야, 마음을 모아서 손끝으로 느껴봐. 아픈 곳에서는 다른 기운이 나온단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노신사의 무릎 뒤쪽을 찾아 눌렀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그 지점이었죠. 천천히 정확하게 5초 동안 눌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노신사의 발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노신사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다리에 감각이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경호원들도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느껴져. 분명히 느껴져. 노신사, 아니 윤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다리의 감각이었으니까요. 지아는 자신이 뭘 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픈 곳을 손끝으로 느껴본 것 뿐이었죠. 학생, 이름이 뭔가? 지아예요. 강지아요. 지아 학생, 고맙네. 회장님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보안팀 직원이 달려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지훈 씨 따님이시군요. 지아는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놀라움, 의심,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죠. 멀리서 누군가가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회장 형제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형, 저게 무슨... 조용히 해. 일단 지켜보자. 지아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자신이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회장님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휠체어를 바로 세웠어요. 지아 학생, 내일 다시 올 수 있겠나? 네. 왜요? 부탁이 있어서 말이야. 지아는 어리둥절했지만 회장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네, 올게요. 그날 오후의 사건은 호텔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보안팀 강지훈 씨 딸이래. 회장님이 움직였다던데? 설마 그럴 리가. 지아는 아빠에게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뭔가 큰 일의 시작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밤 부회장 형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형,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지켜보자. 하지만 삼촌이 정말 회복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끝이야.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지. 두 사람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들에게는 지아의 존재가 그저 위협일 뿐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지아는 창문 너머 호텔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뭘 한 걸까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아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자신과 아빠 그리고 회장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호텔은 어제와 달랐어요.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어제 VIP 동선에서 사고 있었잖아. 보안팀 책임이 크다던데 누가 책임지게 될까? 지우는 아침 회의에 소집됐어요. 보안팀장과 인사팀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강지훈 씨, 어제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VIP 동선 관리는 보안팀 책임입니다. 회장님이 다치실 뻔한 중대 사고였어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계단턱 정비는 시설팀 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그건 시설팀. 보안팀이 사전에 점검했어야죠. 게다가 현장에 따님이 있었다고요? 보안 규정상 가족의 무단 출입도 문제입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아가 도시락을 가져온 건 몇 년째 해온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대기 발령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네. 지우는 멍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왔어요. 20년 넘게 성실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한편 부회장 형제의 사무실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형, 보안팀장 강지훈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좋아. 다음 단계는 CCTV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VIP 동선 쪽 영상 일부를 민성 부회장이 보고서를 넘겼어요. 준우 부회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입 기록도 손봐야 해. 그 아이가 무단 침입한 것처럼 만들어 강지훈이 제대로 관리 안 한 거로요. 그래. 완벽하게. 두 사람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회장님이 회복될 가능성을 아예 싹부터 잘라내려는 거였죠. 그날 오후 지아는 학교를 마치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오늘 도시락 가져갈게요. 지아야, 오늘은 오지 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전화 너머 아빠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아빠가 지금 좀 복잡해서 나중에 얘기할게. 지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늦게 들어온 아빠의 얼굴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지아야, 아빠가 대기 발령 받았어. 네. 왜요? 어제 회장님 사고 때문에 보안팀 책임이래. 지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아빠,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보나 봐. 게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됐어. 지아는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회장님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아빠를 공경에 빠뜨린 거였죠.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니야, 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인사팀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강지훈 씨, 어제 오후 3시 12분
따님이 VIP 동선에 진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몇 년째 규정상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일 계단턱 점검 기록이 누락됐더군요. 보안팀 순찰 일지에도 없고요. 지우는 항변했어요. 그건 시설팀 담당 구역인데요. 보안팀도 사전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안 매뉴얼 17조 3항에 인사팀 직원의 말투는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정해진 각본을 읽는 것처럼요. 지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누가 지시한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아닙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지우는 복도 끝에서 민성 부회장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같은 시각 지아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불려갔어요. 지아야, 내가 호텔에서 일하는 아빠 있지? 네, 선생님. 혹시 아빠 회사에 문제 있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선생님의 물음이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이런 걸 묻지 않으셨거든요. 교무실을 나오면서 지아는 뒤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어요. 그 학생 아버지, 호텔에서 문제 생겼대요. 보안팀장인데 실수했다나 뭐래나. 아이고, 안 됐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빠를 몰아붙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지훈에게 통보가 왔어요. 강지훈 씨 정직 2주 처분입니다. 추가 조사 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20년 경력의 첫 징계였어요. 아빠. 지아가 다가와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지아야,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빠.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우는 딸을 바라봤어요. 일부러? 네. 저 때문에. 제가 회장님을 도와드렸으니까. 누군가 그게 싫은 거예요. 지아의 말을 듣고 지훈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규정 적용, 조작된 것 같은 기록들, 그리고 부회장들의 차가운 시선. 지아야, 혹시... 네,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회장님들이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공격이었죠. 그날 밤 지아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빠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했죠.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지아는 핸드폰을 꺼내 호텔 번호를 검색했어요. 회장님께 직접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내일 당장 호텔에 가서 회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 했죠. 아빠, 내일 학교 끝나고 호텔 갈게요. 지아야, 위험해. 지금은. 아니에요, 아빠. 이제 제가 나설 때예요. 지아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지아는 학교를 마치고 곧장 호텔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빠를 지켜야 해. 호텔 정문에 도착하자 익숙한 로비가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보안 요원들이 평소보다 많았고 그들의 시선이 날카로웠거든요. 학생, 어디 가는 거야? 정문 보안 요원이 지아를 막아섰어요. 저, 회장님 뵈러 왔어요. 회장님? 예약 있어? 아니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예약 없으면 안 돼. 지금 VIP 보안이 강화된 상태야. 지아는 당황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데 저 어제 회장님을 도와드린 알아. 강지훈 씨 딸이지?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더욱 들어갈 수 없어. 위에서 지시 내려왔거든. 지아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부회장들이 자신을 맡고 있다는 걸. 누가 지시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 돌아가.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화라도 연결해 주세요. 회장님께 제가 왔다고만 전해주세요. 안 돼. 규정이야.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 미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지아는 로비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폈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박 과장님이었어요. 아빠와 친한 시설팀 직원이셨죠. 박 과장님. 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박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아를 복도 한쪽으로 이끌었어요. 지아야, 여기 오면 안 돼. 지금 너희 부녀가 감시 대상이야. 감시요? 그래. 부회장님들이 지시했어. 너를 회장님께 접근 못하게 하라고. 박 과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박 과장님, 도와주세요. 회장님께 전화라도 연결해 주세요. 그게 쉽지 않아. 비서실도 부회장님들이 장악했거든. 지아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회장님은 바로 이 건물 안에 계시는데 닿을 수가 없다니. 하지만 박 과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거 비상 연락망이야. 회장님 개인 비서한테 직통으로 가는 번호. 하지만 한 번만 쓸 수 있어. 발각되면 나도 위험하거든. 지아는 메모지를 꼭 쥐었어요. 고맙습니다, 박 과장님. 지훈이 형 딸이니까 돕는 거야. 그리고 조심해, 지아야. 부회장님들이 생각보다 무서운 분들이야. 박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지아는 호텔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메모지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강지아라고 합니다. 어제 회장님을 도와드린 지아 학생이시군요. 목소리가 반가워졌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복잡하시다는 걸 알아요.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부회장님들이 회장님 일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세요. 외부 면회도 모두 차단됐고요. 지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회장님을 뵐 수 없는 건가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내일 새벽 6시 회장님께서 옥상 정원에서 개인 재활 운동을 하세요. 그때는 경호원 한 명만 있어요. 제가 그분을 잠깐 떼어 놓을게요.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지아는 희망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저도 회장님도 위험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지아는 생각했어요. 새벽 6시. 학교 가기 전이니까 가능해. 집에 돌아온 지아는 아빠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내일 새벽 일찍 나갈게요. 왜? 어디 가는데? 학교 봉사활동이요.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우는 딸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지아가 무언가를 하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설쳤어요. 내일 회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지아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 호텔로 향했어요. 새벽의 호텔은 낮과 달랐어요. 정문 보안도 느슨했고 직원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지아는 비서가 알려준 대로 직원 통로를 통해 건물에 들어갔어요. 비상계단을 조용히 올라 최상층 옥상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어쩌지? 회장님이 정말 계실까? 옥상 문을 살짝 열자 새벽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멀리 정원 한쪽에서 휠체어를 탄 회장님이 보였어요. 경호원 한 명이 옆에 서 있었는데 잠시 후 어디론가 걸어가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서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윤태성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지아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지아 학생, 정말 왔구나. 회장님 뵙고 싶었어요. 지아가 다가가자 회장님은 지아의 손을 잡으셨어요.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 어제부터 계속 찾았는데 애들이 막더구나. 네, 알고 있어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우리 아빠가 알아. 다 알고 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준우와 민성이 짓이지. 내 조카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아빠가 정직 처분 받았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은 지아의 손을 더 꽉 쥐셨어요. 걱정하지 마, 지아야. 내가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 힘이 약해. 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니까 모든 실무가 조카들 손에 있어. 그들이 경영권을 쥐고 있거든. 지아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회장님도 조카들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계신 거였어요. 회장님, 지아야, 내가 그날 해준 것 기억하지? 내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잖아. 회장님의 눈빛이 간절해졌어요.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겠니? 일주일만 시간을 내준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이요? 그래. 매일 너를 만나서 다리 치료를 받고 싶어.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지아는 고민했어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회장님을 정말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회장님.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아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부터 매일 새벽 6시. 여기서 만나자. 아무도 모르게. 네, 꼭 올게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호원이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어서 가, 지아야. 내일 또 보자. 지아는 급히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일주일간의 약속이 시작된 거예요. 회장님을 일으켜 세우고 아빠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호텔을 빠져나온 지아는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손끝이 간지러웠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지아는 주먹을 꽉 쥐고 학교로 향했어요. 오늘부터 일주일. 지아와 회장님의 비밀스러운 새벽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편 부회장 형제는 회장님의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형, 회장님 동선 이상 없습니다. 매일 새벽 재활 운동하시고 오전에는 집무실 계시고요. 좋아. 계속 감시해. 그 애가 접근하지 못하게. 준우는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아와 회장님이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5시 50분, 지아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긴장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아빠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구직 사이트를 보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꼭 성공해야 해. 지아는 주먹을 꽉 쥐고 호텔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아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어제와 같은 경로로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열자 회장님이 벌써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아야, 왔구나. 네, 회장님. 늦지 않았죠? 아니, 딱 맞춰 왔어. 회장님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경호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비서가 약속대로 떼어놓은 거였죠. 자, 시작해볼까? 지아는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다리를 살폈어요.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보니 차가운 느낌이 전해졌어요. 혈액순환이 거의 안 되는 상태였죠.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아는 속으로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집중하고 손끝으로 느꼈어요. 무릎 뒤쪽 혈점을 찾아 눌렀어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눌렀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회장님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회장님이 작은 소리를 냈어요. 느껴지세요? 응. 뭔가 따뜻한 게. 지아는 더 집중했어요. 이번엔 발목 쪽 혈점을 눌렀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두 번째 지점이었어요. 10분이 더 지나자 회장님의 종아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아야, 이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기해요, 회장님. 손끝으로 느껴지거든요. 막혀있던 곳이 조금씩 풀리는 게요. 사실 지아도 놀라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거든요. 20분 후 지아는 손을 떼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고맙다, 지아야.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50년 만에 이런 느낌이야. 다리가 내 몸인 것 같아. 지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회장님. 조심해서 가고. 지아가 떠난 후 회장님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둘째 날 새벽, 지아는 어제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회장님도 더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 내가 걷는 꿈을 말이야. 정말요? 그래. 50년 만에 처음이야. 지아는 다시 치료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손끝에서 더 선명한 느낌이 왔어요. 막혀있던 혈점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허벅지 쪽까지 올라가 천천히 눌러주었어요. 회장님의 다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계속됐어요. 지아야, 발가락을 움직여 볼게. 회장님이 집중하셨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엄지발가락이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됐어. 내가 한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에 감격이 넘쳤어요. 지아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새벽, 이번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아가 무릎 뒤를 눌러주자 회장님의 종아리 전체가 움직였어요. 회장님, 발목 돌려보세요. 정말? 회장님이 시도하셨어요. 오른쪽 발목이 천천히 돌아갔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어요. 이게 정말
회장님은 자신의 발을 만져보셨어요. 감각이 점점 살아나고 있었어요. 넷째 날 새벽, 지아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학교 시험 준비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했거든요. 지아야, 피곤해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회장님. 무리하지 마. 내 공부도 중요해.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지아는 오늘도 성실히 치료했어요. 무릎 관절 쪽을 집중적으로 눌렀어요. 회장님의 무릎이 조금씩 구부러지기 시작했어요. 어, 어, 회장님이 놀라셨어요. 무릎이 5도 정도 구부러진 거예요. 50년 만에 처음 구부러지는 무릎이었죠. 다섯째 날 새벽,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아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아야, 오늘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인데요? 일어서 보고 싶어. 지아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내가 옆에서 잡아줘. 실패해도 괜찮아. 그냥 시도해보고 싶어. 지아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30분간 집중 치료를 했어요. 오늘은 허벅지와 엉덩이 쪽까지 모든 혈점을 눌러주었어요. 회장님의 다리가 점점 따뜻해졌어요. 혈액순환이 활발해진 거였죠. 자, 이제 해볼까요? 지아가 회장님의 팔을 잡았어요. 회장님은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발이 땅에 닿았어요. 체중이 다리에 실렸어요. 회장님, 서 계세요. 지아가 외쳤어요. 회장님은 지아에게 기댄 채 떨리는 다리로 서 계셨어요. 10초, 20초, 30초, 1분이 지나도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서 있어.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0년 만에 자신의 다리로 서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아야, 어서 숨어. 회장님이 급히 휠체어에 앉으셨어요. 지아는 정원 관목 뒤로 숨었어요. 문이 열리고 민성 부회장이 나타났어요. 삼촌, 새벽부터 여기 계셨어요? 응, 공기 좀 쐬러 왔어. 혼자세요? 경호원은요? 잠깐 화장실 보내줬어. 민성은 주변을 살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삼촌, 요즘 상태가 좀 나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 기분 탓 아닐까? 아니에요. 분명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민성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어요. 혹시 누구 만나시는 건 아니시죠? 무슨 소리야? 아니면 어떻게 새벽마다 여기 계세요? 회장님은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서 그래. 혼자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민성은 잠시 회장님을 응시하다가 뒤돌아 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문이 닫히고 한참 후 지아가 관목 뒤에서 나왔어요. 회장님, 들킬 뻔했어요. 조심해야겠구나. 내일부터는 더 일찍 만나자. 네. 지아는 불안했어요. 민성 부회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여섯째 날 새벽, 지아는 평소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어요. 하지만 옥상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1명이었는데, 학생, 누구야? 저, 회장님 뵈러 왔어요. 회장님은 손님 안 받으셔. 돌아가. 경호원이 지아를 막았어요. 바로 그때 회장님이 나타나셨어요. 됐어. 내 손님이야. 하지만 회장님,
내가 괜찮다잖아. 경호원들은 물러섰지만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아와 회장님은 정원 한쪽으로 갔어요. 조카들이 눈치챈 것 같아. 어제부터 감시가 심해졌어. 어떡해요, 회장님? 괜찮아. 이틀만 더 버티자. 내일이면 일주일이야. 회장님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일주일 후면 내가 걸을 수 있어. 그럼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지아는 오늘도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럼에도 집중해서 혈점을 눌렀어요. 회장님의 다리는 어제보다 더 강한 반응을 보였어요. 무릎도 더 많이 구부러졌고 발목도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지아야, 내일이 마지막이야. 내일은 꼭 걸어보고 싶어? 네, 회장님.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치료를 마치고 지아가 떠나려는데 민성 부회장이 나타났어요. 지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성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학생, 이름이 뭐지? 강지아요. 그래, 강지훈 씨 딸. 삼촌과 무슨 일로 만나는 거지?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끼어드셨어요. 내가 부른 거야. 다리 좀 봐달라고. 삼촌, 제대로 된 의료진이 계시잖아요. 왜 고등학생한테? 내가 편하니까 그래. 민성, 너는 신경 쓰지 마. 민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아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지아는 서둘러 옥상을 떠났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학교에 가는 내내 지아는 불안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야. 내일만 버티면 돼. 회장님이 걸을 수 있게만 하면. 하지만 지아는 몰랐어요. 부회장 형제가 이미 최후의 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준우와 민성은 긴급 회의를 했어요. 형, 확실해요. 삼촌이 그 아이한테 치료받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요. 그래서 상태가 좋아진 거였군.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일이 일주일째래요. 내일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막아야지. 어떻게요? 그 애를 아예 못 오게 만들어. 준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강지훈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거야. 내일 아침 해고 통보 내려. 그럼 그 애도 더 이상 못 올 거야. 민성은 형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내일 새벽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몰랐어요. 내일 새벽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일곱째 날 새벽,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지아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 꼭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진 속 할머니를 보며 기도했어요. 조용히 집을 나서려는데 아빠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아빠, 왜 안 주무세요? 지아야, 아빠한테 할 말 없니? 지훈의 목소리가 무겁였어요. 지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넌 요즘 매일 새벽에 어디 가니? 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아빠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지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호텔에 가고 있었어요. 회장님을 도와드리려고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위험하지 않니? 괜찮아요, 아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회장님이 걸으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지우는 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지아야. 아빠가 믿어줄게. 지아는 아빠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호텔로 향하는 길, 지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보다 거리가 조용했어요. 호텔 정문에 도착하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지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에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안팀장 강지훈 씨, 오늘 아침에 해고 통보받았대. 횡령 혐의까지 추가됐다던데? 지아는 걸음을 멈췄어요. 횡령? 아빠가? 그럴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옥상으로 가야 했어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옥상 문을 열자 회장님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지아야, 늦었구나. 죄송해요, 회장님. 아빠가. 알아. 다 알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카들이 나 모르게 아빠한테 횡령 누명을 씌웠어요. VIP룸 수리비 횡령이라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조작된 거야. 회장님이 분노에 떨고 계셨어요. 오늘 아침 인사팀에서 증거 서류를 제출했대. 위조된 거야, 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지아야,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회장님. 지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 회장님이 걸으시면 돼요. 그럼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회장님은 지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지아야. 시작하자. 지아는 마지막 치료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 집중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떠올리며 손끝에 힘을 모았어요. 무릎 뒤, 발목, 허벅지, 엉덩이, 모든 혈점을 정확하게 눌렀어요. 회장님의 다리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혈액이 활발하게 순환하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지아는 손을 떼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일어나 보세요. 정말? 네. 오늘은 다를 거예요. 혼자서도 서실 수 있을 거예요. 회장님은 깊게 숨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이번엔 지아가 잡아주지 않았어요. 회장님 혼자서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두 발이 땅에 단단히 붙었어요. 서 있어. 혼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걸어보세요, 회장님. 한 걸음씩 천천히요. 회장님은 왼발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밀었어요. 첫 걸음이었어요. 50년 만에 첫 걸음. 이어서 오른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비록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걸음이었어요. 회장님, 걷고 계세요. 지아가 외쳤어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지아야. 정말, 정말 고마워. 바로 그때였어요. 옥상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준우와 민성 부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삼촌, 준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멈췄어요. 회장님이 서 계신 모습을 봤거든요. 아니, 걷고 계신 모습을요. 어떻게? 민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놀랐니? 회장님이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비록 천천히였지만 단호한 걸음이었어요. 삼촌, 지금 걷고 계신 건가요? 보다시피 말이야. 50년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회장님은 그들 앞에 멈춰 섰어요. 이 아이 덕분이지. 지아가 나를 일으켜 세웠어. 준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삼촌.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금 호텔에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 보안팀장 강지훈 씨가
VIP룸 수리비를 횡령했습니다. 오늘 아침 증거가 발견됐어요. 준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이게 뭔가? 강지훈 씨 계좌로 들어온 500만 원. VIP룸 수리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래요. 거짓말이에요. 지아가 소리쳤어요.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학생은 조용히 해. 민성이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가 있는데 뭘 더 봐? 회장님은 서류를 자세히 살폈어요. 오랜 사업 경험으로 눈이 밝으셨거든요. 이 계좌번호, 계좌 개설일이 언제지? 3주 전입니다. 그런데 수리는 2개월 전에 끝났잖아. 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건 늦게 입금된 거겠죠. 아니야.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조작이야. 최근에 만든 계좌에 소급해서 입금 기록을 만든 거지. 삼촌, 무슨 말씀을? 나를 바보로 하니? 회장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50년 가까이 사업하면서 이런 조작 얼마나 많이 봤는데. 준우와 민성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지?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아 아버지한테 누명 씌운 것도, CCTV 조작한 것도, 출입 기록 바꾼 것도 다 너희들이야. 삼촌, 인정해, 준우야. 내가 회복될까봐 두려웠지? 경영권을 잃을까봐 말이야. 회장님의 말에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맞아요, 삼촌. 두려웠어요. 준우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삼촌이 휠체어에 계셔야 저희가 회사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삼촌이 회복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막으려 했어요. 아버지까지 이용해서요. 지아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빠를 이용했다니. 충분히 들었어. 회장님이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준우와 민성을 당장 경찰에 인계해. 횡령 조작, 명예훼손, 무고죄. 전부 고소하겠어. 삼촌, 제발. 준우가 소리쳤지만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기회는 충분히 줬어. 하지만 너희는 선을 넘었어. 경호원들이 2사람을 제압했어요. 삼촌, 후회하실 거예요. 민성이 소리쳤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그들이 끌려간 후 옥상에는 회장님과 지아만 남았어요. 지아야, 미안해. 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회장님.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빠 누명도 벗겨질 거예요. 회장님은 지아를 안아주셨어요. 고맙다, 지아야.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아니,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 지아도 회장님을 안았어요.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이 순간을 위해 견딘 거였어요. 그날 오후 호텔 로비는 난리가 났어요. 회장님이 걷는 모습이 전 직원에게 공개됐거든요. 회장님이 걸으신데 50년 만에 기적이야, 기적.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보안팀 강지훈 팀장에 대한 모든 혐의는 조작된 것입니다. 즉시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지아를 불렀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휠체어에 있었을 겁니다. 강지아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아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그날 저녁, 지훈은 호텔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강지훈 팀장님, 모든 혐의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내일부터 복직하시면 됩니다. 정말,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회사 차원에서 보상도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지아를 꼭 껴안았어요. 지아야, 고맙다. 우리 딸이 아빠를 구했구나. 아빠,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부녀는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지아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회장님도 살리고 아빠도 구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창 밖으로 호텔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제 그곳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곳이었어요. 지아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 곳이었죠. 일주일간의 기적. 그 기적은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한 달이 지났어요. 호텔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준우와 민성 부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횡령 조작, 명예훼손, 무고죄. 모든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회장님은 직접 경영에 복귀하셨어요. 더 이상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걸으시며 말이에요. 회장님, 오늘 재활치료 어떠셨어요? 이영준 물리치료사가 물었어요. 아주 좋아. 매일 나아지는 게 느껴져. 회장님은 이제 지팡이만 짚고 자유롭게 걸으실 수 있었어요. 지하 학생 덕분이죠. 그래, 그 아이가 기적을 만들었어. 회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편 지우는 보안팀장이 아닌 시설관리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회장님의 특별 배려였죠. 강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지훈을 존경했어요. 부당한 누명을 견디고 결국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아는 다시 호텔을 찾았어요. 이번엔 도시락이 아니라 회장님의 초대를 받고 온 거였어요. 지아야, 왔구나.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제는 직접 걸어 나오셨어요. 회장님, 정말 잘 걸으시네요. 내 덕분이야. 회장님은 지아를 특별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영준 치료사, 의료진들, 그리고 아빠도 계셨어요. 다들 모였네요. 지아야,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회장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지아야, 넌 특별한 재능이 있어.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손의 힘. 그 힘으로 나를 구했잖아. 저는 그냥, 아니야, 지아야. 이영준 치료사가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은 정말 놀라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야. 그래서 제안이 있어. 회장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지아야, 의대에 가는 건 어떨까? 의대요? 그래. 내 손과 의학 지식이 만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지아는 깜짝 놀랐어요. 의대는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성적이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원한다면 전액 장학금으로 의대까지 지원해 줄게. 회장님, 지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의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거지. 지아는 아빠를 바라봤어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아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의사가 될게요. 회장님은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지아야.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내 할머니에 대한 기록이야. 지아는 깜짝 놀라 서류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오래된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마을에서 유명한 치료사셨대. 손끝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요. 정말요? 그래. 내가 조사를 시켰거든. 내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셨어. 그 능력을 너한테 물려주신 거야. 지아는 할머니 사진을 물끄러미 봤어요. 이제야 할머니를 이해할 것 같았어요. 왜 손의 힘을 가르쳐 주셨는지, 왜 사람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지요. 할머니,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지아와 지우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아야, 정말 의대에 갈 거니? 네, 아빠.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 손과 의학이 만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빠가 응원할게.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집에 도착해서 지아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제게 이 힘을 주셨는지요. 사람을 살리라고 그러신 거죠?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약속할게요, 할머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회장님처럼 아픈 사람들 많이 도울게요. 그날 밤 지아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의학 관련 책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몇 달 후,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회장님의 완전 회복을 축하하는 기념 파티였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강지아 학생, 나와보겠니? 지아는 부끄럽지만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아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건 이 아이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말이죠. 회장님의 말에 박수가 더 커졌어요. 지아 학생은 앞으로 의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도울 거예요. 모두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어요. 파티가 끝난 후 지아는 회장님과 단둘이 앉았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고마운 걸. 지아야,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이요? 의사가 되면 이 호텔에서 의료 봉사해 줄래?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아.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약속할게요, 회장님.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50년 만에 다시 걷게 된 회장님과 특별한 손을 가진 소녀의 약속이었죠. 그날 밤, 지아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옥상, 일주일간 매일 새벽, 회장님을 만났던 그곳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아는 자신의 손을 펼쳐봤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특별한 손, 회장님을 일으켜 세운 그 손, 이 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지아야. 잘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믿어. 지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언젠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 이 도시로 돌아오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몇 년 후, 지아는 정말 의대에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최고의 의대에 입학한 거였죠. 입학식 날,
회장님과 아빠가 함께 와주셨어요. 지아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잊지 마. 내 손은 특별해. 의학과 만나면 더 강력해질 거야. 네, 명심할게요. 지아는 의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앞으로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가르침과 회장님의 응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속 깊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좋은 의사 될게요. 하늘에서 할머니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기적. 고등학생 지아와 휠체어 탄 회장님의 특별한 만남. 그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회장님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지아는 꿈을 찾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구했다는 것이었죠. 회장님은 지아에게 희망을 줬고, 지아는 회장님에게 다리를 돌려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환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호텔에서는 매년 특별한 행사가 열려요. 강지아 의료봉사의 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 행사였죠. 지아가 의사가 된 후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회장님도 매년 참석하셨어요. 이제는 지팡이도 없이 자유롭게 걸으시면서요. 지아 선생님, 올해도 왔네요? 당연하죠, 회장님. 약속했잖아요. 두 사람은 여전히 각별했어요. 생명의 은인과 그 은혜를 갚은 의사. 그들의 특별한 인연은 평생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든 기적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갈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진심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요. 지아의 손은 여전히 특별해요. 하지만 이제는 의학 지식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요. 할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회장님이 기대하셨던 대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요. 어느 봄날 오후, 지아는 진료를 마치고 할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이제 정말 의사가 됐어요. 할머니처럼 손으로 사람을 살려요. 자랑스럽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할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그래, 지아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께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지아의 특별한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아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회장님의 응원을 받은 특별한 손을 가진 의사가요. 그리고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그날 오후 호텔 정문에서 넘어지는 회장님을 보고 망설임 없이 달려갔던 그 작은 용기 때문이라는 걸요.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로도 지아의 손끝에서 새로운 기적이 태어나고 있으니까요.